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량은 총 34만 9,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56.1% 감소했고 지방은 36.2% 줄면서 수도권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33.3%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 속에 전국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 가까이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31일 경제만렙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는 26만 7,066명으로 지난해보다 37.7%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전년 대비 47.5% 감소했고 경기도 역시 46.3% 줄었습니다. 전국 2030 세대의 생애 첫 부동산 거래도 지난해보다 40.6% 감소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부담에 대출 의존도가 높은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의 매수세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31일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63곳 총 5만 4,62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5만 7,338가구가 공급된 후 최대 물량입니다. 수도권에서는 2만 112가구가 풀리고 지방은 3만 4,508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 가락동 소재의 아파트 179가구만 예정돼 있어 공급 가뭄은 여전합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과 분양가 상승은 물론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 침체가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9월의 첫날이지만 시장의 흐름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 반토막가량 감소를 했고요.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수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달 역대급 물량의 분양 시장이 들어선다고는 하지만 성적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9월을 시작하면 좋을지 계획 차근차근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한도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한 또 부동산에 투자를 어떻게 할까,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알짜 정보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또 특히나 오전서부터 이런저런 좀 자문들이 많이 오셨는데 뭐 아파트 어떻게 팔까요? 빌라 어떻게 팔까요? 또 토지를 또 어떻게 팔까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오전서부터 좀 많이 오셔서 오전서부터 엄청 바빴어요. 그런 과정에서 또 저를 통해서 조언을 받고 또 잘 되신 분이 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들과 제 젊음의 기운을 팍팍 넣어드리면서 비록
지금 현재 거래량은 살짝 줄어들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난관을 풀어나갈까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부동산 함께 하시면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잘 하려면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들을 잘 해석하는 게 필요할 텐데 오늘 정현훈 전문가님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슬기 씨한테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오늘의 강의 주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왜 저한테 좋은 거예요? 라고 제가 이랬거든요. 자, 아마 오늘 이 주제 들으시면 진짜 저게 왜?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지금 중요한지, 우리가 여기서 뭘 읽어내야 되는지 함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주택 거래량 80% 이상 하락, 이거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읽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들,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 기사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뭐 반토막이다. 50%, 뭐 40%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부분인 거고 일부 구간을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어떤 지역은 지금 막 거래량이 막 80%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뭐냐? 매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해석을 해봤을 때 지금 막 하루하루가 막 고역이신 분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한도 역시 현재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투자를 할 때 막 그렇게 좀 급하실 건 또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 있어서 현재 일부 구간을 보니까 80% 이상 거래량이 좀 하락한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어떤 투자, 이런 법칙을 가지고서 이 부동산 투자에 임해야 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든지 우리가 물음을 던져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줄고 왜 이렇게 적어졌지?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답을 잘 풀어내시는 분은 투자와 자산 관리를 또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줄었는데 이 실거주 그리고 수요자 분들 입장을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단순해지시면 돼요. 대출 부분이 결국은 정부가 이번에 좀 대출을 좀 잘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족이 될 만큼에 있어서 뭐 그렇게 뭐 잘 완화해 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LTV가 뭐 생애 최초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 40%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요자분들, 투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부담이 아직 좀 상당하다 보니까 함부로 매수를 좀 못하시는 그런 입장인 분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다주택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4월, 5월, 6월만 되면 매달 그 시기쯤 되게 되다 보면 항상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택이 3개인데, 2개인데, 4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급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세금을 우리가 보유세, 이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혜택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많이 급해졌는데 요즘에는 뭐 굳이 급할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과거에 급매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왔지만 현재는 급매로 나왔던 것들이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전세나 월세로. 왜? 급할 게 없으니까. 급하다고 한다면 빨리 팔아야 되지만 정부 정책 자체가 급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가격을 주고 팔 바에는 그냥 전세나 월세로 해서 좀 굴리자 이런 입장이어서 나왔던 매물들이 가격적으로 괜찮았던 물건들이 오히려 좀 들어가 버리게 되면서 매물이 좀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실수요 거주자분들 입장에서의 이런 대출 금리적인 부분에서 압박, 즉 정책적인 부분에선 완화를 해줬다고는 하지만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택 자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이 나와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5천, 1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지금 실마리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연말까지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래가 좀 많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거래가 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급급매가 있어요. 그래서 급급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다주택자분들이 급하신 경우가 있고요. 급급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저렴하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자금이 맞았을 때 좀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급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매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급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급전이 필요할 때 시청자님 보셔야 되는 건 뭡니까? 요 입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A라는 주택이 있는데 내가 B라는 주택으로 갈 거예요. 그럼 빨리 팔려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즘 대출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입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유심히 지켜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 이런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매물이 있으실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각각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급할 건 없다.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작년 전체 대비 뭐 올해라고 한다면 뭐 반토막 얘기를 하는데 일정 구간을 본다라고 한다면 과거 대비해서 서울은 98%나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한 부분,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도 89%나 이렇게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갔다 온 부산 또한도 역시 90%나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서울과 대구와 부산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파란색을 띠면서 이런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다. 그만큼 투자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이 시장 자체가 얼음판, 그래서 이게 오래되다 보면 정말 지금 살얼음판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회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를 잘 사던 빌라를 잘 사던 토지를 잘 사던 이거 하나 잘 사면 3대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시장은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빠지는데 덜 빠지는 지역, 오히려 플러스인 지역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 자문을 구하시고 얘기를 하시고 막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와중에도 어떤 지역이 있느냐. 부동산, 철칙 중에서 반드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곳을 내가 알든 모르든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근데 무시를 많이 해. 왜 무시를 하냐? 대부분 분들은 내가 아는 지역을 하고 싶지 좀 잘 모르는 지역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이 관성의 법칙처럼 사람이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살던 대로 안 사는 게 제일 어찌 보면 어려워. 근데 한편으로 투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편하게만 하려고 했다간 큰일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기회라는 건 인구가 증가를 하는 곳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정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인천이나 경기나 충남이나 이런 세종 같은 지역은 인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괜히 저 동네로 이주를 해서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인구가 빠진다? 걱정만 하면 전문가님 앞으로 인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지금 금리가 막 이런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이제 일본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결국 다 두려움인 거고, 이렇다고 해서 꼭 오른다, 이렇다고 해서 꼭 빠진다, 정의를 내리시기보단
어찌 보면 막연한 걱정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뭐냐? 앞으로 타 지역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을, 즉 저평가, 싼 거, 저렴한 거 말고 저평가인 걸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철칙을 잘 준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조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청자님들은 인구가 증가를 하는 지역은 왜 늘어나느냐? 뭔가 살기가 좋아지고 백화점이 들어오던 택지 개발을 하던 도시 개발을 하던 뭔가 살기가 좋아지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그런 지역은 교통이 또 좋아지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은. 놀고 먹으면 오히려 몸이 고생이야.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선 좋든 싫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얘기해드렸던 인천이든 경기도의 어떤 지역이든 충남이든 세종이든 모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주저앉고 가격은 지금 하방이지만 그럼에도 인구가 늘어나는 곳들 같은 경우는 덜 빠지거나 회복이 빠르거나 미래를 봤을 때 야, 그때 내가 남들이 잘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한 번 선택이 어찌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걸 통해서 스스로 내가 몸소 체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백날 첫날 책을 읽고 백날 첫날 뭐 보면 뭐예요? 내 것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막 듣는 거에만 익숙하고 보는 거에만 익숙하면 오히려 재고 따지고 그래서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조언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우리가 신도시에 분양을 하고 하는 부분에선 관심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연말이 다가올수록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신혼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거를 많이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분양이 현재는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뭐 6억짜리를 받는데 돈은 내가 1억밖에 없는데 이게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뭔가 애매하니까 뭘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 또한도 역시 정책적으로 대출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눈높이만 조금만 낮추면 우리가 한 달, 두 달 있으면 정부 정책에 좋은 영향을 받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소위 이제 줍줍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보게 되면 전세를 줄 수 있는 물건이 있고요. 전세를 줄 수 없는 물건이 있어요. 이거에 맞춰서 물론 확률이지만 참 되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양시장은 우리는 주의주시하셔라. 그러면서 이런 미계약, 계약을 좀 취소하신 물건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해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만 뜨면 주택에 내 집 마련 이거 생각하시는 분은 눈 뜨면 청약 홈페이지 막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 기본 습관으로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좀 줄면 어쨌든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거래가 줄면 정부는 반대로 이 토지를 개발을 해서 세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토지 개발이 뭡니까? 바로 이런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 개발을 하는 지역, 그리고 지자체에서 도시 개발 막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고 돈을 풀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니까 그런 시점에서 토지를 적은 금액으로서 내가 해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에 또 많이 오십니다. 강남에서도 오시고 마포에서도 오시고 건물주분도 많이 들어오세요. 어제도 이제 신사동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조언 드린 부분이 부동산이 올라서 그때 팔았으면 큰일 났다고 해서 잘 되셔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이게 상급지는 현재 세금이 좀 부담된다 그래서 한 번 팔면 다시는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세금 부담은 결국은 지금 원래대로 회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금 부담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조금씩 낮아지면서 회귀하고 있잖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내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 고비를 넘기신 분들은 자산이 쑥쑥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선 사수, 좋은 입지는 사수, 팔고 자문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파시기 전에. 그래서 이분도 신사동 회장님이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지만 자기가 확신이 들지 않으신 거는 그래도 오셔서 물어보신다는 거. 이런 분들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분양시장에 날마다 체크하시는 거, 개발이 되는 곳에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혹이라도 뭐 중상급지 정도 부동산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매도에는 참 주의하시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연말까지는 이런 방향성에서 우리가 방향을 딱 이렇게 정해서 나머지 잡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요 길대로 좀 가시면 좀 큰 걱정 없이 우리가 현 상태에서 미래에 대해서 대처를 좀 준비를 잘 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현명한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하락장의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 정책이 좀 더 기대되는 곳, 그리고 인구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곳들, 뭐 인천, 경기, 충남, 세종 이런 지역들로 좀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락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우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집원, 면적 이런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요, 저희가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외부로도 개인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민 상담의 코너의 문 두드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네. 매도를 하고 싶고 앞으로 전망과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토지 이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충남 홍성읍 대교리 네. 224-2번지, 네. 5번지, 7번지 세 필지입니다. 224-2번지와 224-5번지 그리고 227번지 이렇게 되시는 거죠? 224-7번지.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매도를 거의 지금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떤 전망을 보일지에 따라서 또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의 토지입니다. 일단 충남이라는 점에서 아까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왠지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건 우리 시청자님께서 결정하시기 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과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요 대교리에 부동산이네요. 예, 예, 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보시면 왼쪽에 위에도 도로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요 도로 이름을 보니까 도청대로예요, 시청자님. 예, 예, 도청대로라는 건 이제 도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이런 도청에 홍성 내포 신도시 아시죠? 예, 예. 예, 시청자님 부동산에서 홍성 내포 신도시가 갖춰지면서 여기로 오고 가고 하기 되게 상당히 편한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시청자님 고향이 원래 홍성이십니까? 아니, 지금 인천입니다. 아, 인천이세요? 예, 예. 인천이신데 여기까지 가셔서 투자하셨네요? 저 아는 지인이 아, 저 좋다고 지인이. 건설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제가 항상 꼭 여쭤보는 거는 그 지인이 부자면 그 지인 말 잘 들으면 되는데 지인이 부자가 아니면 좀 생각해봐야 된다 조언드리거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이제 분들이 좀 부동산에 좀 잘 모르는데 이거 하면 좀 괜찮지 않겠어? 어디서 막 들은 걸 막 전파를 한단 말이야. 그럼 신빙성이 높은 거예요, 좀 낮은 거예요, 시청자님? 높습니다. 신빙성이 낮죠, 지인이 얘기하는 건. 낮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건 뭐냐, 내포 신도시는 이제 위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님 부동산은 내포 신도시에서 좀 아래에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구도심 쪽에 있으시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뭐가 생기냐면 구도심이 있는데 옆에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심은 좀 소외받을까요? 잘 될까요, 시청자님? 소외받습니다. 그쵸? 우리 시청자님이 막 잘생기셨는데 막 더 잘생긴 사람이 오면 시청자님이 좀 움츠러들어요, 안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듭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 신도시 때문에 움츠러드는 건 맞지만 신도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구도심도 신도시와 맞물려서 상승을 하는 거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 개발이 되고 값이 오르는 시기가 지역별로 좀 다른데 그 시기가 좀 아직 빨리 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잘 되는 구도심에서도 먼저 되는 데가 있고 후에 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은 홍성역 아시죠? 예, 예. 예, 서해선 이 철도 혜택을 받는 부분이랑 요 홍성에서도 요 남쪽에 이렇게 대형 건설사가 건설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신도시 때문에 소외를 좀 받았지만 그래도 신도시가 홍성 내포 신도시가 망한 게 아니라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 구도심에도 잘 되는데 일단은 중심을 놓고 봤을 때 우측이랑 남쪽도 이렇게 교통호재와 개발이 되면서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순번이 시청자님한테 오실 순번이 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렇습니까? 예, 순서가. 왜냐하면 개발을 하면 올랐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러면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네,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가져볼 수 있지만 추가타로서 막 개발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현재까지 개발 호재가 다 반영이 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걸 보겠죠? 예, 예. 그게 바로 시청자님 대교리 라인이세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시청자님 물건을 보니까 요 토지를, 예쁜 토지를 보니까 노란색이에요, 시청자님. 맞아요? 예, 예. 노란색 주거 지역이에요. 예.
그러면 투자를 하실 때 노란색으로 바뀐 거 해야 돼요? 노란색으로 바뀔 거 해야 돼요? 노란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걸 해야 되죠? 예, 예. 근데 제 예상은 지인분이 얘기를 한지라 여기에 뭐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지인분께서 얘기하셨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예, 예. 전국을 보면 이렇게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을 지자체에서 바꿔서 용도가 바꾼 건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근데 중요한 건 누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섣부른 마음에 잘 모르시는 분 얘기 듣고 가서 살짝은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단 조원은 서해선이 내년 10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전 조언은 내년 중순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팔면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중순쯤 되게 되면 개발하는 또 업자가 있어요. 예, 예. 예, 뭐 종합부동산 회사라든가 막 개발하는 또 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해서 여기에 또 아파트를 좀 짓는 개발을 좀 추진할 여력도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 우선은 내년 2023년 10월에 철도 호재가 있는 부분에서 제 조언은 내년 중순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심이 좀 낫지 않을까. 이유는 내년에 이렇게 철도가 좀 잘 되는 과정 속에서 사업성이 막 관심 주목을 받아서 시청자님이 팔았는데 이 도시개발이 잘 진행이 되면 시청자님 배가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배가 아픕니다. 엄청 아프죠? 그래서 내년 중순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좀 보유하시고서 그때 이 개발 상황과 맞춰서 저와 함께 다시 대처 논의를 하셔서 가격 조율을 하셔서 파시든 더 보유하시든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결론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잘 지키십시오. 전문가님 조언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저도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하니까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토지 고민이었는데요. 자, 뭐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하신다거나 하면 좀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이 서해선 개통되는 것까지 좀 같이 보면서 충분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내년 중순까지는 조금 더 보유해 보는 걸로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또 연결이 돼 있네요. 제가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부천시청 네. 7호선 역세권 내 상가 점포의 영업을 22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지금 세기맥주 와바라고, 그러니까 주소는 중동 네. 1158에 10호 네. 강남 프라자 1층 104, 105호죠. 네. 여기서 지금 상가 20년 넘게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게 궁금하신 걸까요? 저는 이제 그동안 영업도 오래 했고, 또 그동안에 많은 참 먹고 살고 그걸로서 생계를 이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그걸 팔아야만이 제가 지금 이제 활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한 데 쓸 수 있고, 그래서 시기는 지금 시청 바로 마당 하나 건너면은 대우 푸르지오 현대 그 뭐야 해서 50층이 약 2천 몇 세대가 입주를 거의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상가도 지금 양쪽에 다 분양이 돼서 지금 한 70%는 지금 입주를 다 하고, 그 옆에 이제 순천향 대학병원 있고, 시청 옆에 건너면 또 현대백화점, 이마트, 뭐 7호선 이런 사통팔방 GTX 연결되고 최고의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내년 거기 부천시 그 문화센터가 건립을 해서 내년 5월 달에 이제 그 개원식을 해요. 그러면 그 무렵에 이제 상가도 또 분양되고 그쯤 팔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궁금한 점을 이제 이런저런 걸 한번 팔아야 될 것 상담받고 같기는 싶어요. 한데 요거 지금 언제쯤 팔면 좋을까? 요렇게 좀 질문을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8 이쪽 상가 고민입니다. 자, 거의 매도로 마음이 굳어지신 것 같아요. 매도 시점 언제쯤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이제 신도시 뭐 부천 중동이라든가 뭐 일산 그리고 뭐 분당 이렇게 신도시 시리즈에서 많이 이렇게 제가 최근에 많이 돌아다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방금 얘기하신 뮤지엄 아시죠? 네. 예, 공원 바로 앞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촬영하신 분도 막 여기 가서 막 살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야 보여드리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은 부천시청역 바로 앞에 이런 문화시설 들어오지,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중동이 들어오면서 동네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만으로도 과거서부터 분명히 있었던 중앙공원이랑 과거서부터 있었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과거서부터 있었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이런 대우라든가 이런 현대라든가 이런 큰 기업이 어쨌든 수주를 받아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화시설도 들어오면서 이 부천이 점점 이런 분당이라든가 송파라든가 강남이라든가 기본 걸고 갖추고 있는 그런 기반 문화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업그레이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조언을 드리게 되면 사례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일단 이걸 파시고 싶은 입장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 상태에서 모든 부동산이 지금 파시기는 쉽지 않아요, 시청자님. 네. 이해되세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미리 일단 내놓으시는 걸 조율을 좀 해드리고요. 예. 더불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분당보다, 부천보다 좀 큰 형님이 분당이잖아요. 네. 분당도 시청자님이랑 비슷한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분당도 부동산이 오를 때 아파트는 이렇게 좀 잘 오르기가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가라든가 점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팍팍 오르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분당도.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자금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자세한 상황을 시간 관계상 깊게는 제가 못 여쭤보겠지만, 결국은 이걸 한 번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전략을 이걸 팔아서 어디로 갈지를 정하셔야 되잖아요. 예. 생활도 하셔야 된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영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소유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소유도 하고 예. 예, 영업을 네. 쭉 22년을 해왔어요. 예. 일단 현 상황상 말씀하시는 게 뭐 자금, 생활 운영 그게 좀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파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드리진 않겠고요. 조금 더 시청자님의 프라이버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따로 통화를 드려서 시청자님 작은 상황을 제가 한 번 더 여쭤봐 드릴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뭐 새로 운영하시든가 아니면 시청자님의 좀 깊은 이런저런 생각, 전략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니까 그걸 들어볼 건데 일단 현 상태에서 파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안 드릴게요. 다만 문제가 팔고 싶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함부로 팔리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렇죠. 그래서 다각도에서 점검을 해드려서 조언을 드릴 테니까 우선 조언은 파실 수 있으면 파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거에 먼저 한 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 조언은 시청자님은 노후 부분까지 좀 전략을 짜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은 여기까지 좀 조언을 해드리겠고 더불어서 요게 정말 잘 팔리고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시청자님 뭐 거주, 뭐 일하시는 거, 뭐 주변 분들과의 관계,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으신지 그런 것까지 좀 더 파악을 해서 따로 찝어 드릴 테니까 우선은 여기까지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예, 요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아유,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행복 은퇴를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자, 경기 이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상가, 매도를 하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일단은 찬성 의견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은퇴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추후에 연락드려서 조금 더 상세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또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예.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이거 전번부터 신청했는데 네, 그 부천에 전번에 그 2월부터 재개발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얘가 지금 남동이거든요. 내동. 네. 내가 이걸 좀 사놓은 건데. 여보세요? 일단 주소부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어디에 있는 무엇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 재개발이 이번에 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요. 재개발 여부가 되는지 어쩐지. 자, 그러면 네. 그 궁금하신 곳의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부천시 내동 부천시 내동 350-3. 350-3번지. 예. 네. 자, 요거 그린 빌라. 그린빌라. 예. 네. 자, 요거 지금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자, 요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전문가님 부천시 내동이네요. 350-3번지 그린 빌라인데요. 뭐 재개발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예, 들리시죠? 예, 예. 예, 다행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요 내동에 부동산이 있으시네요. 예, 예. 예, 여기서 좀 계속 거주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죠. 그 재개발 된다고 그래서 예. 사는 거거든요. 아, 누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 주위에 보니까 재개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 그냥 들으시고 하신 게 아니라 보고 하셨다고요? 예, 예. 아, 그럼 누가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조언을 드리게 되면 동네 자체가 예전에는 공항이 있어서 안 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동네가. 예. 그게 이제 발산, 마곡, 송정도 마찬가지지만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요 부천, 원종, 요 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라든가 더불어서 부천, 대장신도시라든가 그리고 밑에 또 군부대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예, 이런 뭐 군부대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은 이 동네가 어찌 보면 뭔가 개발을 하긴 좀 그렇고 막 그린 벨트에다가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 일단 먼저 마곡이 잘 됐잖아요, 시청자님. 마곡이 잘 됐어요. 예, 마곡 신도시가 이렇게 잘 됐어요. 예. 그래서 공항을 중심으로 우측에 마곡이 됐다는 건 공항을 중심으로 남쪽과 왼쪽도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지도에 따른 이런 공부, 이런 직접 실무적인 공부가 참 중요한데 어쨌든 좋은 이런 마곡 사례와 더불어서 이런 방화 송정도 이런 재개발들이 좀 잘 진행이 되면서 공항 주변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어찌 보면 옛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또 반대로 해서 공항이 가까운 게 좋다 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 경기도에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에는 공항이 있어서 좀 관심을 못 받았던 동네지만 서해선 철도 개발 아시죠, 시청자님? 서해선이요? 예. 서해선 철도라고 예. 밑에 이제 대곡 소사선 이렇게 라인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예. 예, 요게 또 이제 일산이랑 고양시랑도 연결되고요. 공항 쪽이랑도 연결되고요. 예. 소사 이렇게 시흥 대야 요 아래로도 다 연결이 돼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거기서요? 이런 철도 호재가 또 있다 보니까 이 네. 주변에 어쨌든 교통이 좋아지니까 개발하기가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철도 주변으로 해서 뭐 성곡이라든가 예. 춘희역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지. 그거 안 아, 잘 되니까. 모르세요? 예. 모르셔도 돼요. 그 얘들이 아, 우선 그래서?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시청자님. 아, 이거 준비 예, 중입니까?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급하게 예. 마음은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뭐 빨리는 안 되겠네요. 예, 예.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개발들이 예. 빨리 되는 것들은 뭐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이렇게 뭐 관리 처분 이렇게 예, 진행이 예. 잘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확실한 걸 거머쥐려면 피를 3억을 주고 5억을 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확실한 건 비싸요. 예. 근데 예. 불확실한 건 비쌀까요? 저렴할까요? 더 저렴하겠죠. 불확실한 건 저렴한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되면 당연히 좋지만 예. 오래 걸리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에서 우선은 서해선 철도 주변에서 가까운 이렇게 종합운동장, 추운이 이런 성공 라인서부터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청자님? 예, 그런데 예. 서해선이면 여기 7호선이나 그쪽이 가깝더라고요, 7호선이. 아, 그렇죠. 가깝죠, 시청자님. 그런데 서해선은 더 가까워져요? 아, 서해선이라는 걸 통해서 예. 그 뭐 원종역 아세요? 잘 모르죠. 아, 그거 잘 안 사니까. 모르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 서해선이 들어가면 시청자님 부동산이랑 1.3km 떨어져 있고요. 예. 현재는 이제 가까운 데가 1.9km, 1.8km 정도, 한 네. 500m 정도 가까워진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해선은 언제 해야 됩니까? 아, 서해선은 기본적으로 내년이신데 예. 내년 말을 생각을 하시는데 뭐 변경, 뭐 대곡 소사선도 마찬가지고 뭐 네. 변경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예, 우리가 예. 이걸 참고하셔서 예, 먼저 예. 요것도 요거지만 요 앞에 있는 개발서부터 빨리 좀 진행이 되자. 그래서 우선은 네. 대장 신도시 이슈가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네, 군부대와 네. 맞물려서 집가 상승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군부대나 있고 공항 그냥 농사나 짓던 동네였는데 근데 네. 이게 신도시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시청자님한테는 뭐 좋은 일인데 근데 빠른 네, 단기간 신도시에 내에 들어가니까? 생각하시기보단 기본 한 예. 3년 정도 보시는 쪽으로 예.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부천시 내동 그린빌라 고민이었습니다. 뭐 신도시 이슈도 있고 또 교통 호재도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뭔가 바로 어떤 효과가 난다라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장기라고 해도 뭐 길지 않습니다. 3년 정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훈 전문가님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락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심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